네, 떡국열차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떡국열차 3교시. 지친다! 하지만 저희가 또 힘을 낼 수 있는 카톡 하나를 제가 받았습니다. 뭐죠? 떡국열차 짱이란 분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는데 떡국열차 광고하고 싶은데 단가가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실 초저렴한 가격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분이 결정을 하셨나 봐요. 저한테 하기스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예. 광고하시겠다는 얘기죠. 하기스요? 예. 아기. 그 아기 그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기저귀 아니에요, 기저귀. 하기스 관계자신가 봐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진짜? 자, 그러면 하기스 광고가 다음 주쯤에. 하기스 골드. 프리미엄. 프리미엄이 더 좋아요, 골드보다는. 하여튼 요 광고가 다음 주쯤 들어올 거라고 믿고 하여튼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방송할 맛이 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항상 뭐 저희가 꼭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또 저희한테 내일 하나 또 들어오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광고가 나갔던 호두과자, 정말 맛있는 호두과자. 또 다음 주 광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털국열차 3교시는요. 말이 좀 꼬이신다. 예. 이게 새벽 지금 이제 2시가 다 된 시각이기 때문에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요즘에 이 문제로 달려라, 달려라, 뜨겁습니다. 달려라 하니. 알짱.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리냐 마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박상옥 대법관이 과거 이제 좀 문제가 된 일이 있었죠. 뭐 그 문제는 우리 또 정박님이 한참 기자실 때 또 잘 아신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고요. 그냥 안다고 해줘요. 네, 그냥 안다고. 그때 취재했던 기자가 사실은 MB 대통령 때 청와대 정무수석했던 김두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그분이 일보를 터뜨렸거든요. 이 사건을? 네, 일보를 그분이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 씨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사실 특종은 중앙일보가 했는데 그거를 사실은 단독을 했고 그걸 키운 거는 동아일보가 키웠죠. 동아일보가 그때 아주.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87년이었죠. 네. 턱친이 억하고 죽었다. 네. 아주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희생했던 그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제 부산 이제 출신의 이제 박종철. 또 부산 출신이군요. 네. 부산에 정말 멋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산이 인재를 많이 배출하죠. 왜요? 그냥 땅이 좋고 물살이 많이 풍부하게 나니까요. 예, 박종철님. 열사, 뭐, 이제, 그렇죠. 열사라고 부르시죠. 네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쨌든, 그 생명을 인해서 새로운 세상을 또 만드는데 기여를 하셨으니까, 그분이 이제, 모진 고문에도 선배 이름을 불지 않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고문을 이기면서. 결국 이제, 안타깝게 이제, 목숨을 잃게 됐는데. 그 선배는 나중에 뭐 국회의원 뭐 이런 거 한다고 나오지 않았나요, 그죠? 뭐 이제 한나라당 아이러니하게 됐는데. 신한국당이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어떻든 뭐 그것도 관련됐던 분들이 이제 박종철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고문치사 사건이죠, 정확하게. 네네네. 근데 관련돼 갖고 여러 가지 관련됐던 분들이 공교롭게도 다 이제 나중에 여당으로 다 가셨죠. 누구가 있었죠?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선배 되신 분은 박종훈 씨라고 그때 이제 그분이 수배 중이셨는데 그분의 이제 행방을 부르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까지 지키다가 돌아가셨는데 박종훈 씨는 이제 부천 쪽에서 오랫동안 국회 이제 96년에 입당하셔가지고 당시 이제 신한국당 입당하셔가지고 한나라당 계속 출마하시다가 결국 4번인가 출마하셨는데 당선을 못 되셨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최초로 또 이제 이제 항의하는 이제 서울대생 시위가 열렸는데 그것도 이제 학교 선배신데 고등학교자 대학교 제 선배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때는 다 데모할 때 이제 마스크를 쓰거든요.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이분이 과감하게 마스크를 던졌어요. 그리고 나를 잡아가라 이거 나는 이제 그 선배의 딱 영정을 들고 이제 근데 그분도 이제 나중에 또 한나라당으로 그분 혹시 신모 의원인가요? 아니요 의원은 아니시고 이제 지방 쪽에서 이제 계시는데 그분도 가셨고 어떻게 또 당시 이제 나름 검사로서 이제 나름 그래도 이제 사후적으로 어떻든 좀 일종의 일조를 하셨다고 보는데 박종철 그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 규명에 세상에 알리는데 나름 일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안상수 당시 검사 전 새누리당 의원 대표하셨죠. 선정 대표. 그러니까 그분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하시고 지금 창원시장으로 계시죠. 그분이 이제 포탄 그렇죠. 보온병. 보온병. 그분도 이제 이쪽으로 가셨죠.
네. 그랬고 또 지금 이 박상욱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이 이제 그 당시 이제 검사들이 이제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경찰 이제 그 수사를 할 때 이제 그 수사팀의 막내 검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이게 이제 야당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때 관련된 그 검사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그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그 논리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안상수 검사 당시 검사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 위에 검사를 떠나셨거든요. 검찰직을 떠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런 나름 진상규명에 그래도 일조를 했다고 보는데 박상욱 검사의 경우는 그런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든 지금 우리가 공화국이 87년 6월 이후로 이제 만든 헌법에 따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곧 씨앗이 되고 밑거름이 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인데 이 헌법에 대법관으로 임용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야당의 시각으로 알고 그 있습니다. 사건 어떤 은폐 좀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지 이런. 은폐라기 저 정확히 그러니까 저도 그걸 아직 모르겠는데 일단 어떻든 같은 검사팀의 일원으로서 그거는 좀 옳은 있지 방향은 않느냐. 아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그래요. 저는 그리고 불만이 있습니다. 불만 있어요? 이 판사들이 예를 들면 저 지금도 뭐 사법고시 만약에 패스를 하면 20살이라도 23~24살이라도 법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그죠? 네. 20살에 만약에 내가 사법고시 패스하고 연수원 들어가서 하고 나면 군대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럼 한 21, 대여섯도 할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면. 군법무관으로 가면 군법무관으로 바로 가면 군에서 되니까. 벌써 이제 법조인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못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어떤 뭐 사회 경험이라든가 사람이 어떤 그 인생의 쓴맛 단맛도 모른 채 그냥 공부만 해서 법 외워서 합격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아주 그 미묘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게 저는 그냥 이게 좋은 일이냐. 그래서 그 얘기 많잖아요. 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한 10년 정도 하다가 그 사람들 중에서 저기 법관과 검사를 뽑자. 저도 그런 거에 찬성해요. 근데 이제 그 기득권을 가진 애들이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기득권을 가진 판사들? 판사나 뭐 저기 검사들이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게 문제거죠. 예. 아니 저는 그 문제라고.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걔들이. 걔들이. 그래. 아니 저는 하여튼 그 판사는 저는 그래서 정말 좀 어느 정도 꼭 나이 제한을 뭐 두자는 것보다도 그래도 적어도 한 40대 정도는 돼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 출마하는 자격이 만 40세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의미하는 거는 적어도 그래도 대통령을 나서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해보고 그렇죠. 이걸 겪어봐야 하는데 사실 그런 일환으로 보면 판사라든지 이게 너무나 미친 영향이 결정적이고 중대하고 그렇죠. 한 개인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 지점에서는 좀 더 그런 고민들과 이런 성찰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시민의 일원으로서 가지고 봅니다. 저는 이제 합격이에요. 저는 40살 넘었으니까. 저는 아주 옛날에 넘었죠. 전 지금이라도 불러주면 저는 갑니다. 판사로요? SBS 버리시고요? 생각해볼게요. 예. 하여튼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신중하게 뽑아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뽑다니 누구를요? 임명한테. 외국은 판사도 뽑잖아요. 판사 뽑습니다. 그렇죠. 선출을 미국 같은 경우에 또 네. 미국 얘기네. 죄송합니다. 미국 잘 아니까요. 가다 보면 어떤 날은 보면 그 판사들 그 몇 후보 번호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거 저 투표하라고 그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스프림 코트 그러니까 뭐라 하죠? 우리나라 말로 대법원? 대법원이잖아. 스프림 코트 같은데 그 판사들은 뽑아요. 아니 그 뉴욕 검찰총장 그때 하면 하지만 검찰총장이나 그쪽도 뽑지 않습니까? 검찰도 맞아요. 검찰이 아마 저 총수 정도는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 근데 검찰총장은 그러니까 이제 뉴욕주 검찰총장 주잖아요. 주. 네네네. 그러니까 연방이 아니잖아요. 그 연방 검찰은 법무장관이 대리를 하는 거니까 제총 책임자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뭐 선출된 사람들의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정당성 같은 그런 거는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법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판사들은 그래도 나이가 지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채널 막. 저도요? 네. 그러면 3명이가 해봐요. 어떻게 할까 우리 판사? 판사요? 중국 얘기 하든지. 아니 오늘 뭘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법관 하나 뽑는데도 지금 청문회를 하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정들을 좀 거치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 역사에 있어서. 또 이런 판사 역할 혹은 뭐 법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과연 뽑았을까? 이 얘기를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인사청문회하고 가장 비슷한 게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서경. 네. 서경. 네. 사헌부하고 사관원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네네. 세 번의 비공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이제 그 후보자의. 네. 그러니까 임금이 임명한 사람에 대한 그 뒷조사를 다 하잖아요. 가문이란지 이런 것들. 평판 조사를 다 해가지고. 뭐 적격자다 부적격자다 이런 걸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에는 왜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작불납이다. 네. 이렇게 그 한 가지만 말씀드렸죠. 작불납. 네, 찍히면 뭐 그러니까 임용 자체를 거부하면 작불납이라 쓰고요. 네. 조건부 동의하면 정조외 쓴대요. 그리고 한 품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제한한다 할 때 그거 품계할 때 품자 한 품자라는 이 도장을 찍으면 일정 품계 이상은 승진시킬 수 없다 이렇게 된대요. 아니 작불납도 그거 아닙니까? 임용 자체가 거부된대. 여기는 임용 자체가 거부고 어느 정도 한계 그러니까 얘는 4급 이상은 쓰지 마 이런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이죠. 임용 한 품자야. 한 품자. 예, 이거는 이제 뭐 5품 이상은 올리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면을 보면 본인의 나이라든지 본관 그러니까 증조부, 조부, 부친까지 이름을 다 써서 내야 된대요. 그걸 고신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상에 대해서 알리고자 고신을 한다는데 이제 그래서 조상들이 별로 안 좋으면 작불납을 많이 줬대요. 그건 안 되지. 이제 뭐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능력은 별 문제가 없어도 가령 부모라든지 이런 쪽이 좀 가문이 한미하거나 이러면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뭐 많이 불합리하긴 하지만 또 그때는 그쵸, 뭐 그런 이유가. 근데 이제 긍정적인 면은 또 있답니다. 뭡니까? 장리라고 해서 장안이 있대요. 장안 아니면 장리안. 이게 이제 뭐냐면 부패한 관리나 뇌물을 받아 먹었던 조상들을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 후손들이 벼슬을 못 하게 됐대요. 그럼 황희 아들은? 그러니까 그게 안 올라간 거죠. 여기 올라간 사람들만. 아빠 이름 안 쓰거나 이렇게 딴 이름 쓰면 걸리죠, 그런 거. 굉장히 그런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다잖아요. 그 선비들은 그 조선시대 양반들 이름을 아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관들은 그러니까 사헌부하고 사관원의 그 관리들은 자천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직접 추천하는. 네네네. 그래, 그거 할 때 아무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주변에서 평판이 나쁜 사람을 이렇게 하면, 자기도 완전히 매장된대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추천을 못 했대요. 그게 뭐, 자기가 추천은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뭐 내가 돈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었군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들의 계통을 적은 문적을, 작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작불납이라고 했답니다. 불납.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 계통을 적은 문적을 작. 그래서 작불납. 받아들일 납자인데 불납하겠다. 요거는 그 사헌부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관원하고 사헌부 둘이서 이제 두 군데서 3명씩 모인답니다. 그러니까 6명이 총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대요.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까. 그래서 뭐 오케이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금방처럼 작불납이 되든지. 그 정조외는 정조라는 외의 관직에는 가도 좋다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문관 인사권이 2조에 있다고 했어요. 네네네. 무관 인사권은 병조. 난 알았는데. 2조와 병조를 정조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정조. 그래서 정조외는 이 두 가지 2조와 병조를 제외한 곳으로는 가도 좋다. 이게 정조외. 정조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가 있는데 세종 18년에 박욱이라는 사람이 박욱? 박욱. 최욱 말고 박욱이라는 사람이 정조외를 받았대요. 서경에서. 정조외를 받았는데 왜 받았냐? 할머니의 흠결로. 할머니가 바람 피셨나? 이때는 이제 재가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조선시대는 왜 재가 한 것도 굉장히 굉장히 흠이 있는 걸로 봤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개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게 개가를 해버리면 그 자식들이 아예 과거를 못 치게 하니까. 못됐다. 개가를 할 수 있게 못마땅하게 만든 거죠, 완전. 애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요. 할머니 또 무슨 죄야? 몰래. 근데 옛날에는 연좌제가 다 많이 적용되니까. 연좌제가 우리 폐지된 게 그 헌법에 폐지된 게 81년 이후예요. 정의사회를 만든 전두환 대통령 81년 헌법 개정 때 공식적으로는 연좌제를 폐한다 뭐 이런 식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 그러네요. 40년도 채 안 됐네.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친인척을 다 엮어버리는 게 좋죠. 왜요? 아니 자기가 통치하기는 편하니까. 그러니까 3족을 멸하고 9족을 멸하는 이유가 그 싹수를 다 잘라버리는 거잖아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쵸. 모르고 뽑았다가 애들이 나중에 큰 위험 세력이 되는데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씨가 그렇게 쉽게 마르나 그렇게. 어딘가 옛날에는 왜 도망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도망가더라고. 그렇죠. 어떻게든 뿌린다니까요. 지금 이제 한품자, 정조외, 작불납 세 가지의 이제 조건부 그런 게 있는 거죠.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 가지 어떤 도장을 받든지 그런 게 있다. 작불납 뭐 이런 거 받으면 진짜 열 많이 받겠네. 그럼 이제 게임 끝이죠 뭐. 작불남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이제 뭔가 흠결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걔는 벼슬을 끼를 못 하는 거죠. 뭐 아예 못 나가는 거 벼슬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면신예까지 다 해줬는데 5번 해줬는데 이제 막 그냥 매장 당하고 이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읽고. 그건 좀 그렇다. 뭐 근데 그게 또 옛날에 조선시대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서경이 고려시대도 서경이 있었거든요. 고려시대는 정일품부터 종구품까지 모든 관리에 대해서 서경을 했대요.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네. 말단 지금까지 다 한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심하네. 근데 이제 고려시대로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는 5품 이하로만 가는 거예요. 5품 이상이 아니라? 1품에서 4품까지는 서경이 없는 거예요. 그냥 후퇴한 거죠. 고위 관료들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안 한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거죠. 짜치고. 서로 해먹자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이게 왕의 마음 따라 좀 조선 초기에 좀 몇 번 바뀐대요. 태조 때.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있지 않습니까? 태조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애들 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휘 군관들. 얘들은 잘하는다 싶으니까 야 너네들 1계급 특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사관원하고 사원부에서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진짜 한번 봐오자 이래가지고 자기가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야 이제 종사품 이상들은 석양하지 마. 혹시 그런 건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종사품부터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미 뭐 서경을 그래도 밑에서 한번 다 거르고 온 애들이니까 1품에서 4품까지 이 정도는 이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아닐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벼슬이 낮을 때는 깨끗했는데 올라가면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게. 권력이 세지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왜 뭐도 주고 이럴 거 아니에요. 뭐 밀가루도 주고 쌀도 주고 넣어둬 이렇게 꽁도 갖다 주고 막 이래가지고 땔감 이런 거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겠네요. 1급에서 4급 고급 관료는 왕이 언제든지 갈아치우기 쉽게 발탁 인사도 할 수 있고 갈아치우기 쉽게 그렇게 충성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그럼 밑에 관료들은 그러니까 왕이 그까지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서 서로 위 관리들하고 서로 또 그러니까 좋게 보면 저런 그럴 거고요. 수도 있겠네요. 나쁘게 보면 이제 민주적인 그런 인사 원칙이 후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왕정 시대인데 그 정도 이해해줘야죠. 그러니까 태정할 때 정종이잖아요. 정종 두 번째 임금이. 정종 때는 다시 1품에서 9품까지 다 한 거예요 또. 그러다가 이제 세종 때 또 다시 이제 5품 이하로 또 바뀝니다. 세종이 했으면 이유가 있어요. 왜요? 세종대왕이 하셨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왕정을 강화하면서 이 관리들의 이 부정부패를 잘 차단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왜? 왜 그랬을까? 그렇게 저는 믿고 싶어요. 세종대왕이라면. 참 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사관원과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경국대전이 그 성종 때 완성되잖아요. 또 성종이에요? 성종 아니면 숙종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떡국열차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 그분들한테 제사 한번 지내고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 때문에 이야기가 풍부해지잖아요. 그죠? 패비윤 씨도 성종, 장희빈은 숙종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여자 문제도 있고. 역시 여성이 많이 끼어야지 이게 풍성한 화제거리가 나오네요. 나라도 뭐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나름 잘 된 거죠. 근데 이제 숙종은 너무 이렇게 그 환국을 자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집권당을 자주 바꿔주는 바람에 상당히 이제 일당 독재로 흘러가게 만든 그런 좀 안 좋은 점은 있죠. 어쨌든 그랬는데 경국대전에 이제 기록이 정식으로 되는 거예요. 기록되는 그 순간부터는 5품 이하로 정 5품 이하로만 정 5품 이하로만 아주 그런 서경을 하겠다. 그걸 낭사들이. 아니요, 그건 조선시대, 저 고려시대고, 조선시대로 보면 대간이라고 한다고. 대간? 대간. 그래서 이제 대간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힘들다. 너무 대간해. 진짜요? 아유. 아니죠. 저는 좀 얼굴로서는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저렇게 막 튀어나온다. 저렇게 확 막 튀어나올 때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 대간하다는 말이 있는지도 전 나도 처음 듣는데. 어머, 어떻게 알아? 대간하다는 말 없어요? 어떻게 알아내, 보면. 모르겠어요. 너무 있겠죠. 힘들다. 뭐 이럴 때, 대간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없어요? 네. 충청도 말인가? 충청도 말인가? 예. 대간의 피가 흐르시는 거야. 어머. 그런 그 인사 시스템이 서경. 네. 아주 뭐 강력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그 하급 관리까지 그런 걸 했었다. 하급 관리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했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그 옛날에 이런 제도가 다 있고. 참 우리 조선은 정말 이런 어떻게 시스템까지 다 개발했을까요? 참 지혜가 끝이 없네요, 그죠? 근데 보면 고려시대에도 있었다는 거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상당히 정착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죠. 아니 그때 이 민주주의 의미가 결국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그죠? 서로 딱 견제와 균형을 하는 거니까.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게 이것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이제 지금의 검찰하고 비슷한 게 뭐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사원부잖아요. 네네. 사원부,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기소를 독점하잖아요. 네. 근데 절대 그 조선시대는 기소를 독점하진 않았습니다. 양분했습니까? 그러니까 의검부가 있었고. 네? 의금부. 의금부. 네. 검부도사가 잡아가는 의금부가 있었고, 사원부가 있고, 형조가 있고. 그 한성부가 있잖아요. 한성부도 근데 자체적으로 조사권이 있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오늘날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경찰이에요, 거기는? 아니, 특별시.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자체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경찰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서울공화국이니까, 그때도. 이 네 군데에서 각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래요? 네. 훨씬 더, 그러다 보니까 사원부가 그냥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딴 데서도. 가령 사원부가 눈 감아주면 다른 데서 들고 일어난대요, 또. 그러니까 다들 수사권이 있으니까 이 네 군데는 사관원은 비판할 권리는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사관원도 비판은 할 수 있으니까 가령 사원부가 어떤 일에 대해서 미지근하게 해결을 했다. 그럼 사관원이 들고 일어나든지 아니면 의금부 같은 데서 자체 조사를 또 다시 한대요. 형조나 이런 데서. 의금부는 FBI라고 봐야죠. FBI요? 경찰은 의금부가? 포도청에 가깝다고. 경찰은 포도청에 가깝고요. 의금부가 약간 검찰 기능에다가 조금 더 지금으로 보면 국정원에 가깝습니다. 그런 것. 의금부가. 왜냐하면 왕의 특명을 받아서 국사범들 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거. 검찰 공안부 플러스 국정원인가요? 그렇죠. 공안 사건 다루거나 이런 것들. 의금부는 지금의 국정원이랑 좀 많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안 굳이 따지자면 체제를 위협할 만한 인간들을 다 잡아내는 이런 왕권을 위협할 결국은 체제가 곧 짐이 곧 국가니까 당신은. 그래서 아로 같은 거 만들면 이런 데 잡아내고. 그리고 사원부가 검찰이랑 제일 비슷하고. 그렇죠. 사원부가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좀 감사원 직무감찰 기능도 또 있다고. 근데 이제 저기서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감사원은. 우리는 지금 이제 감사원은 감찰 권한이 있는데 수사권은 없죠. 조사를 해서 이제 그걸 검찰이나 이런 데 이관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아예 조사하고 수사까지도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원은 이제 직무감찰이나 해결감찰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검찰에 이제 고발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검찰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 그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견제와 균형이 아주 그러니까 철저하게 돼 있었던 거죠. 어쩜 그렇게 잘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똑똑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시간이 늦어지니까 다들 그냥 칭찬 모드로만 하고 어떻게 빨리 끝내려는 것 같아 느낌이. 근데 자기가 이제 떳떳해야지만 남을 비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자기 몸가짐을 철저히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네. 자, 일단
그 조정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네. 회의하면 다른 사람 다 나갈 때까지 절대 안 나간대요. 아, 나가다가 뒤에서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 내일 좀 그거 좀 봐줘. 야씨, 여기서 안 된다고. 야, 우리 집에 지금 그 명나라에서 온 거 많더라. 그래. 비단하고 책하고 있다. 지금 가도 될까? 같이 가자. 술도 왔어. 아,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한 명이 마지막 남을 때까지도 계속 있었다. 그렇죠. 행동거지를 정말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러니까 길거리를 나다닐 때도 대궐 나오면 관복을 벗어도 되잖아요. 네. 절대 그렇게는 못 다니게 했어요. 사복으로 못 다녔다. 평상시 있는 사복으로는 못 다니게 하고 항상 관복을 입고 다니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일종의 군복을 입고 다니게 하는 거죠. 그 남의 시선을 항상 의식해야 되고 그렇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행동거지를. 항상 너는 누군가의 주시를 받고 있다. 남들이 주목한다. 이런 느낌을. 주막 같은 데서 함부로 술주정 못하게. 아니, 옷 입고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 군인은 그런 거 하잖아요. 야, 취해가지고. 휴게소에서 민간 일상대로 시비 걸다가 또 문제가 되고. 에휴, 참. 군사령관이었죠. 예. 일군 사령관. 네. 거기다가 친구가 초상이 나잖아요. 초상이 나도 초상집 못 갑니까? 못 간대요. 아, 왜요? 아니, 그거 혹시나 거기 가서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서로 이제 청탁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 몸 가지면 철저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도성의 생활을 요구하는 거네요. 수도성의 생활을. 인간관계도 이제 조심해야 되고. 그만큼 하니까. 뭔가 이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래서 또 가난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그 직책들을 청요직이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청비남을 요구하는 자리라 이거죠, 기본적으로. 아, 그런 자리를 청요직이라고 그래. 네. 말을 조사 안 하셨어요? 했어요. 그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청비남을 요구하는 그런 거죠. 직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나중에 엘리트 관료로 다 크게 승장할 수 없죠. 이 대관을 거치면 거의 당상관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된대요. 아, 일단 요 정도 자리 그러니까 이 정도 출세 코스로 접어들었다고 봐야죠. 반영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냐면 문과 급제자 중에 뽑는데요. 일단 청렴 강직해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직언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 성균관, 홍문관, 뭐 승문원 이런 데서 이제 거쳐온 젊고 기계가 있는 인재들 이런 사람들을 임명을 했대요. 한마디로 강골들을 뽑아야 되는 거죠. 강골들. 그렇게 잘 뽑아놨더니 임금 말도 잘 안 듣고. 아니 근데 임금하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자기 아버지 뻘, 할아버지 뻘 되는 대신들하고 맞짱을 떼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임금하고도 딱 어떻게 보면 통초하여 주시옵소서 해야 되잖아요. 직원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해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이네요. 그럼 얼마나 세야 됩니까? 요즘 이사님이랑 잘 지내세요? 전무님. 아, 전무님이랑 잘 지내요? 잘 못 지내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래요. 낙이 없어. 강골이셔 그래도. 맹숭맹숭하고. 네. 근데 이제 사은부는 총 한 3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인원이. 아, 30명밖에 없어요? 네. 근데 사관원은 6명밖에 안 돼요, 또. 사관은 총 해서 6명이에요? 아니, 본래 엘리트직은 사람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엘리트. 바빴겠다요. 아, 6명이 그러니까 조직이야. 사은부하고 사관원하고 근데 맞짱 뜨잖아요. 그러니까 사관원 애들이 또 어떻게 보면 기계가 더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왜냐면 진짜 간을 팍 해야 되니까, 세게. 그러니까 왜 30명 정도 왜 쪽수 믿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있죠. 뒤에 몇 명이 서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이완구 총리를 봐도 뒤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세워놓으시잖아요. 뒤에 29명 있어가지고 막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뒤에 5명 가지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하고 힘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 거 사관원이 좀 기가 더 세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기도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논리가 완전히 철저하게 진짜 논리적이고 아주 풍부하게 이제 이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싸움 하는데. 그렇죠. 그게 맞아. 글싸움 여기 이제 21명이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옆에서 막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그 얘기해야지. 근데 여기 이제 다 6명이서 그걸 다 맞짱을 떠야 되니까. 완전 일당백의 기계를 갖고 있어야 돼요. 머리도 좋아야 되고. 머리 회전도 빨라야 되고.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랩 배틀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은부는 여러 가지 엮어서 가는 데가 많아요. 이제 왜 사법권이 있으니까. 네. 형조도 아까 사법권이 있다. 한성부도 있다고 했죠. 네. 형조, 한성부, 사원부 이걸 합쳐서 삼법사라고 했대요. 삼장법사 말고. 하려고 그랬는데. 삼법사요? 네. 그리고 왜 항상 얘기했지만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합쳐서 3사.
네. 네. 그렇게 거긴 3사? 그리고 사원부 사관원 관리들을 대간. 네. 이런 식으로 불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또 너무 많은 정보량들이 쏟아지는데, 지금. 그럼 좀 쉴까요? 네.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제일 원칙은 뭡니까? 이 사관원, 사원부. 일단 기계가 써야 된다? 그렇죠. 이제 강직해야 된다. 강직해야 된다. 왜냐면,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면, 사원부의 수장을 대사원이라고 하거든요. 아, 대사원. 대사원마저도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바로 보스까지도. 그러니까 보스까지. 뭔가 잘못한 걸 내가 발견을 했다. 네. 이러면 바로 쳐낼 수 있는. 빨리 쳐내요. 그 전문의. 아니에요. 저는 아직 그렇게 조용히 월급 받으며. 그리고 아주 청빈해야 되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수광이 지은 지복유설에 보면. 지복유설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복유설 알잖아요. 이건 왕하나도. 네, 보세요. 몰라요? 네. 되게 유명한 책인데. 아, 진짜? 지복유설은 이건 모르면서. 지복유설은 알아요. 아, 그래요? 지복유설이 이제 당시에 안다고 칩시다. 자, 네. 안다고 칩시다. 자, 사원부 고맙다. 내관들 표현하면서 남루한 옷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해진 옷에 말도 이제 좋지 않은 말, 병든 말 이런 거, 찢어진 안장. 짧은 사모에 다 낡은 띠를 착용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귀족이나 명사 이런 집안의 자제라도 그 관례를 따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명문가 집안의 사람이라도 일단 사원부로 들어가면 가난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부러 서민 코스프레한 건 아니에요? 뭐 그렇진 않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조 500년을 이제 지탱해왔던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어느 부서는 그 직책을 굉장히 잘 수행했다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재벌 3세로 태어났으나 개념이 장착되어 있는 이런. 그렇게 보셔도 되죠. 저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뭐. 괜찮았어요? 저랑 우리 알짱 PD님이랑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나는 그만해야 되겠다. 갈 데도 없잖아요. 이렇게 개개인적으로도 힘들게 사니까 사원부 자체적으로 힘들대요. 그러니까 부비 같은 것도 없는 거야. 사관원 표피라고 해가지고 모피 가죽이 있대요. 그걸 딴 부서 같은 데 빌려주면서 그걸 돈 받고 빌려줬대요. 그걸로 운영비를 마련한 거예요. 진짜. 그게 무슨 괜찮다. 정글의 법칙도 아니고. 근데 그런 도덕적 자부심이 있으면 세상에 뭐 아무리 그러니까 왜 종교인들이 뭐 물론 또 아닌 종교인도 많지만 내가 더 이상 인연을 끓일 게 없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건 재벌회장을 만나면 아쉬운 게 없잖아요. 끓일 것도 없고. 그러면 당당해지거든요. 사람이 자기가 저렇게 도덕적으로 내가 자부심이 있으면 하나도 끓일 게 없죠. 내가 뭐 세상살아하는데 눈치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굴 만나도 저는 굉장히 당당할 수 있는 게 이런 그 도덕적인 완결성, 흠결이 없음. 그렇죠. 근데 또 현대 사회는 또 이게 광고주라는 또 광고주 만날 참 또 좀 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 저 두 사람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왜 희락락할 때가 아닙니다. 아는 채 매뉴얼도 안 했고 재연도 없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왜 그랬죠, 우리 오늘? 위기입니다, 위기. 정말 큰일 났네. 지금 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시간을 그죠 맞추기에 왕세명이 지금 제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도. 진행에 이제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자기 처신을 잘하니까 상대방들은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상관이라도 저희 사원부 관리들한테는 절을 하면, 그러니까 원래 5품 이하는 3품 이상의 상관에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품 이상 상관들이 그냥 맞자를 안 해도 됐대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데 경국대전에 당상관이라도 사원부나 사관원의 관리들한테는 맞자를 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대요. 예우를 해주는 거냐. 그게 어떤 명령에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의미에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너한테 좋은 그러니까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법인 거예요? 경국대전은 일종의 성문 헌법인 거예요. 사관원. 그런 기계가 대단히 살아있었다. 기사형. 그리고 이제 그걸 또 상대방들도 인정해주고 법으로 정리해놨다. 경국대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지사적인 전통이
예전에 우리 선조들 때부터 면면이 이어져 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설령 하급이라고 하더라도 급수는 낮지만 그렇죠. 인사를 반드시 받아줘라. 그러니까 정오품하고 정육품이에요. 사관원 네. 사원부 여기 있죠. 네. 근데,도 위에 뭐 한 이품 이런 사람들도 뭐 인사를 그러니까 하면 맞절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거.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사원부는 특히 피혐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PRP자 혐의 할 때 무슨 혐의가 있다 할 때 피혐을 했대요. 가령 사관원이 사원부를 비판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아까 말했지만 만약에 이제 사원부 관리가 자기가 이제 비판을 받았다. 그럼 자기가 일단은 혐의가 있는 걸로 해서 일단 자리를 물러나야 된대요. 그게 전통이래요 또. 의심만 받는 것만으로도 억울할 수 있지만 일단은 의혹이 해석될 때까지 일단은 자리를 물러나는 게 원칙이래요. 멋지네. 그러니까 출처 상태가 명료해요. 저 자리 연연하는 저 사람들 보면 참 크네요 우리나라. 그 손가락이 향하는 곳은 피모 씨? 아니 우리 저 서울대만 해도 서울대 무슨 교수가 뭐 성추행 의혹을 받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을 때는 잠깐 어쨌든 그 현직에서 좀 강의를 좀 안 하게 하든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했는데 그런 거 안 했다. 아니 사실은 사표를 내놔야죠 일단은. 사표를 내야 됩니까? 그렇죠. 사표 내고 의혹을 해소시켜야죠. 근데 그게 공무원들은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어떤 형사적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직무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문제 제기가 들어서 감사가 들어간다 여러 가지 할 때 일단 직무가 정지시켜요.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직권 이제 그 직무 정지가 되면 그때는 사표라든지 이런 게 일체 받으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 되고 나서 사표를 받아가 뭐 징계를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번에 뭐 사표를 미리 받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맞아요. 사표 받은 게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클리어하게 돼버리니까 그죠.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수리를 안 하면 되잖아요. 일단 수리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받아놓고 지금으로 그게 수리를 했다고 되는 거죠. 뭐 그냥 책상에만 넣어놓고. 그거는 뭐 경위서 쓰듯이. 야 경위서 봐요. 심할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여튼,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청요직이라는 얘기를 듣는 게 따로 그렇게 듣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 그렇죠. 관리를 그거는 하고. 대체로 조선을 통틀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좀 됐다? 네. 근데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서 아까 왜 일당 독재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긴 하죠. 사헌부도. 그러면, 왜냐면, 사원부 같은 데도, 이제 가령 노론의 사람이 이제 됐다. 그럼 자기 후임은 또 자기가 임명해버리잖아요. 옛날에는 당 다르면, 혼인은 그냥 서로 교류도 안 했거든요. 나중에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 노론, 소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동종 교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는 그 팝을끼리만 본인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얼굴만 봐도 아는 거야. 얘는 누구, 노론애구나. 얘는. 생긴 것만 보고. 생긴 보면 대부분 이제 나오니까. 이제 유전자 풀이 비슷해지니까. 그러면 노론이랑 소론이랑 만약에 궁에서 만나면 서로 인사 안 합니까? 나중에는 진짜 인사도 안 하는데,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영정조 시대로 가면, 이제 거의 이제 파벌이 거의 다 사라지고, 노론 중에서도 이제 벽파 위주의 그 사람들이 남고, 그 다음에 소론 아주 일부. 그러니까 경종 때 조금 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 남인 좀 살아있고. 이 세 파트만 남는 거예요, 세 파만. 이 사람들은 서로가 밥도 같이 안 먹고 인사도 잘 안 했대요. 그래도 이게 뭐 한 정칠품 뭐 이런 애들이 내가 3품인데 지나가다가 인사 안 하면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뭐 그냥. 열받잖아요. 열받지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냅둡니까? 뭐 야단은 칠 수 있죠, 가끔씩. 야, 이리 와봐라. 왜요? 닌 내한테 인사 안 했지, 닌. 나 갈구냐? 그 인사를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 자식이 오늘 또 왜 이러지 이거? 가자. 너 저기 비 오는 날에 저기 먼지 나도록 맞아볼래? 놓친네 또 시작이네. 이렇게 그냥 지나간다. 군기교육 때 간 얘기 해드릴까요 그러면? 또 뭐라 안 합니까? 저도 군기교육 때 갔다 왔어요. 뭘로 갔다 오셨어요? 저는 내 밑에 막졸이 차에 깔리는 바람에 차예요? 저기 일종의 그거 책임지고 내가 들어갔어. 뭐 직접적인 뭐 일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렇죠. 도의적 책임. 미군 드라이버가 저기 아침에 새벽에 그 기어를 후진해 놓고 있었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아버리는 바람에 자고 있던 텐트를 덮쳤거든요. 어머. 애가
여기 갈비뼈 다 부러져가지고 그러면서 비장을 찔러서 얘는 의가사 제대하고 나는 이제 지휘 책임을 물어서 뭐 잘못하신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지휘 책임. 자기는 잘못한 게 없지만 무슨 지휘 관례를 제일 고참이니까. 그때 그러면 뭐 네오반장 이런 거 하실 때 이 훈련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 훈련만 마치면 나는 이제 선임병장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임병장 데리러 나갔죠. 좀 억울해. 그 군기교육대 며칠 가였어요? 일주일요. 오래 가셨네. 군기교육대? 네. 군기교육대로 갔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억울하잖아요. 네. 왜냐면 나는 선임병장 대리지 선임병장도 아닌데. 근데 미군 중대장이 그렇게 내 처벌을 원했다는 거예요. 자식이네 진짜. 미군 중대장. 이름도 기억나. 대런. 이런 대런. 그래서 끝내는 선임병장 못했잖아요. 못하고 제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군대교육대 갔다 온 사람은 무슨 선임병장이냐고 또 미군 그 중대장 대런 새끼가. 그 대런이. 욕을 안 하는 방송이라고 강력히. 이래서 소파 개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설날인가 추석 때쯤에 하여튼 요즘이죠 이제 요즘에 네오반 뭐 좀 구석진 데서 하여튼 저 고수업을 쳤는데 고수업을 치다가 망본내가 하나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그 망본내가 쫄병은 아니고 그냥 고참인데 지가 그냥 망을 봐줬어요. 망을 봐줬는데 사주 경기를 실패했구나. 누가 올 때 이게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신호를 주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얘가. 빨리 치우라고.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막 치웠는데 결국 이제 다 들통이 나서 군교육대를 3일을 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제가 나오면서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고 모자를 이렇게 바닥에 던졌는데 그 바닥에 던진 거를 헌병대장이 또 봤어요. 또 들어갔나요? 저 혼자 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3일을 더 돌고 군교육대 진짜 힘들어. 근데 거기 가면 얼차례만 받는 거예요? 얼차례만 하루 종일 받는 거죠. 뭐. 저는 이제 미군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미군 군기교육대는 뭐예요 거기는? 계속 군장 메고 걸어야 돼요. 걷기만 합니까? 9시부터 5시까지. 그래요? 어딜 걸어요? 그 연병장을 계속 도는 거예요. 하체는 튼튼해지겠네. 아니 근데 정말 억울한 게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당했다고 알아요. 그건 우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되는데 마침 또 그 일주일이 언제냐면 얘들 추수감사절 휴일에 휴가 때 들어간 거예요. 4일짜리 휴일이거든요. 대란 안 되겠네. 이건 용서 안 돼. 죽이고 싶어 나게. 이런 대런.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은 거기서 휴가 안 나셔도 별로 어려운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미군들은 다 휴일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목금토일 놀거든요, 걔들. 그러니까 나는 목금토일 놀지도 못했죠.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갔으니까. 하루에 8시간씩 걸으시고. 하여튼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는 그래서 카투사가 그렇게 편하다고 하는데 난 그렇게 힘든 거 처음 봤어요, 나 진짜. 겨우 일주일 걸어놓고 참. 훈련도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카투사 얘기요? 네, 이제 마무리합시다. 축구 이야기는 안 하세요. 자, 우리 떡국열차에서 살펴봤습니다. 과연 우리 조상님들은 법관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또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했는지. 지금 대법관을 뽑는 데 있어서 여야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충돌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역사에 1000년 후, 500년 후 잠이 오긴 오는가 보네. 우리 후손들은 오늘의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아주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다. 바로 그 선봉에 우리 떡국열차가 있습니다. 우리 떡국열차가 역사를 기록하는 산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 파일 떡국열차 20회 3교시는 21회입니다. 21회 3교시는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우리 후손들이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이런 시간이 무한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우리 후손들이요. 떡국열차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아니 좀 못한 얘기해서 그 다음에 얘기해드릴게요. AS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운로드 많이 받아주세요. 그래요. 그 사람을 부탁해요. 보기에는 소심해 보이지만
보면은 괜찮은 남자예요.